네,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폭탄에 양시장은 1%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1조 원 넘게 매수하며 기회로 또 받쳐내려 노력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이 맛에 산다 임종혁의 돌파 트리거에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시장은 참 눈물 나는데 네. 그래도 대표님 겸손이들이 오늘 몇몇 빛을 발했습니다. 네. 먼저 워트가 앱침 냉각으로 부각되면서 27% 급등해졌고요. 퓨리또 장중에 10%의 터치, 게다가 PNT가 개장과 동시에 튀면서 23% 급등 마감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방송을 보는데 PNT 얘기하는 건 임종혁 분이다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새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PNT는 2차 전지 장비주인데 차별화된 주가 상승 흐름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 이론적인 기업 분석을 좀 해본다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해도 돌 던질 사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워트 같은 기업도 바닥권 첫 대량 거래 장대 항봉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결과론적으로 고점이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미래를 네. 기대해 보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26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만 정해졌을 뿐 그 세부 내용은 6월 중에 확정해 8월 달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표님, 시장에선 좀 어떤 내용을 예상하고 있나요? 그 한국 정부가요, 그 AI 반도체하고 그 첨단 패키징 분야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분야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키우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정책이 8월 중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면은 8월 전후 매도를 목표로 해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는 메모리 반도체의 3배 이상인데 한국은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 3%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제 제시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정부의 목표는 2035년까지 매출 1조 원대 그 유망 팹리스 10개 기업을 배출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계속 뒷받침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수혜주 중에서 희소성 있는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바닥권 탈출 초위권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의 이름은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IP, 그러니까 설계 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니까 대한민국 상장사 중에서 반도체 IP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딱 3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희소성 있는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메모리 컨트롤러 IP 사업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전도 유망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성능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동사의 IP 사업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차세대 반도체 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동사의 IP 수요 증가로 연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동사는 인텔이 주도하는 CXL 컨소시엄에 등록이 된 IP 업체고요. 만약에 CSL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면 동사는 진정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메모리 업체들이 CX 컨트롤러를 개발함에 있어서 동사의 IP를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양한 고객사들과 IP 공급 논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동사의 IP를 활용한 고객사들이 실제로 이제 반도체 상용화에 성공하면요 로열티 매출액이 발생되는데요. 지금은 로열티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로열티 매출액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봐도 이 동종업계로 꼽히는 칩스들에 비해서 네. 많이 못 간 게 보여요. 네. 1차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기술적 분석상 1차 목표가는 겸손하게 한 28,00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하면 그때 가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 시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24,000원 정도로 설정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IP 회사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4,000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또 어떤 거에 집중하면 좋을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 2020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10조 원대로 연평균 8%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출 호조 쪽 실적 기대감 큰데 이제 의료기기 내에서 어떤 거 볼까요? 대한민국 의료기기 기업들은 수출을 참 잘해요. 국내 시장은 크지 않지만 해외 시장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잘 개척하고 있고 신흥 시장 그리고 선진 시장 침투율이 증가함으로써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제법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3% 정도 되고요.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의료기기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수출 모멘텀을 기반으로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참 잘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임플란트 수출도 참 잘하고 있고요. 체성분 분석기도 수출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미용 의료 쪽, 치아 쪽 다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번 주 초에 좀 강했기에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지금 좀 볼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 외에 좀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겸손한 종목은 바로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우리 헬스장에서 쓰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그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의 주력 제품이 인바디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종목명이죠. 그러니까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시리즈는 지금 동사 매출액의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체성분 분석 장비 분야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자랑하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군이 나름대로 다양화됨으로써 큰 폭의 매출 성장 모멘텀이 시차를 두고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이 성장할 때 동사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시장을 넘어서 메디컬 시장으로 사업 영토를 확장 중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스토리가 안정감이 있고 짜임새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미국 시장 진출 뉴스도 나오면서 이제 좀 실적이 찍힌다고 얘기를 하던데 목표가 손절가는 어디까지 볼까요? 동사의 선진 시장 침투율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동사의 겸손한 1차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하고도 남을 종목이고요. 3만 원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파동이 목도가 되면 그때 가서 목표 주가 당연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실 분들은 주가 하락 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기준 가격을 25,900원 정도로 설정하시는 것도 현재 시점에서 좋아 보입니다. 네, 수출 호주 섹터인 미용 의료기기 내에서 인바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5,900원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